퇴근길 붐비는 지하철 안입니다. 지친 표정의 당신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켭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뜹니다. 유명 연예인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 혹은 어젯밤 일어난 끔찍한 사고 뉴스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그 기사를 클릭합니다. 내용을 훑어보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곧바로 댓글창으로 내려갑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전쟁터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인을 조롱하고, 누군가는 범인을 욕하고, 누군가는 사회를 탓합니다. 당신은 그 자극적인 댓글들을 읽으며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안타까움일까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안도감일까요? 그렇게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친구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야, 이거 봤어? 대박이지 않냐? 잠시 후 당신은 유튜브를 켭니다. 알고리즘은 방금 본 그 사고와 관련된 더 자극적인 영상을 추천합니다. 충격 실화 사건의 진실이라는 썸네일들. 우리는 마치 넷플릭스 신작을 고르듯 타인의 비극을 고릅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 사건은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저녁 메뉴를 고민하느라 바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뉴스는 많이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기분. 분명 세상 돌아가는 건 다 아는데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에는 무덤덤해지는 기분 말이죠. 우리는 어느새 타인의 고통을 쇼핑하는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고통 구경하는 사회는 바로 우리의 그 무감각해진 심장을 정조준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클릭 한 번으로 소비하는 세상에서 내 영혼이 파괴되지 않고 진짜 사람답게 사는 법.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한 구경꾼으로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김인정 작가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입니다. 저자는 기자입니다. 그녀는 지진 현장, 참사 현장, 그리고 수많은 사회적 죽음의 현장을 누볐습니다. 기자로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을 뛰었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소름 끼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사회가 타인의 고통을 마치 스포츠 경기 관람하듯 즐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감이라고 착각합니다. 슬픈 기사에 슬퍼요를 누르고 화나는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면 정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작가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공감이 아니라 소비일 뿐이라고요. 안전한 방 안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비극을 구경합니다. 마치 콜로세움 관중석에 앉아 피 흘리는 검투사를 구경하는 로마 시민들처럼 말이죠. 더 잔인한 것은 그 비극이 조금이라도 지루해지면 가차없이 채널을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또 그 뉴스야? 지겹지도 않나? 하면서 말이죠.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진 사건이 우리에겐 그저 지루한 콘텐츠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은 바로 피해자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에게 일종의 연기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평생 눈물만 흘리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이니까요. 만약 어떤 사고에 유가족이 친구를 만나 웃거나 맛있는 밥을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고 칩시다. 사람들은 즉시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밥이 넘어가냐? 보상금 받더니 살만한가 보네. 저 사람 가짜 피해자 아니야? 우리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뻔뻔함이라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피해자가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 웃음을 되찾는 것은 응원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피해자가 전시용 불행을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의 고통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작가는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농담을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예쁜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단지 끔찍한 사고를 겪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영원히 불행해야 마땅한 사람으로 규정짓고 구경하는 동안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고립되어 죽어갑니다. 이것은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우리를 꾸짖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고백합니다. 자신 또한 특종을 쫓으며 타인의 고통을 이용했던 순간이 있었음을요. 그리고 호소합니다.
이제는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와 목격자가 되어달라고 말이죠. 구경꾼은 재미를 찾지만 목격자는 진실을 봅니다. 구경꾼은 쉽게 잊지만 목격자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책에서 배운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내용은 한 사람으로 복원하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뉴스를 볼 때 사건과 숫자만 봅니다. 사망 5명, 부상 10명. 어떤 건물이 무너졌다더라.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영원히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에서 벗어나 진짜 인간다운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 속에 묻힌 한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앞으로 비극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면 딱 한 가지만 검색해 보세요. 그 피해자가 생전에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꿈을 꾸던 사람이었는지, 누구의 사랑스러운 가족이었는지 말이죠. 단 한 줄이라도 그 사람의 생명 디테일을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교통사고 피해자 A씨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예비 신부, 주말마다 고양이 밥을 챙겨주던 따뜻한 청년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숫자와 텍스트로만 보였던 사건이 비로소 사람의 이야기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밥을 먹고 꿈을 꾸던 존재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함부로 악플을 달거나 혀를 차고 지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공감의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삶에 적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상의 인물 김무시 씨와 서적용 씨입니다. 먼저 김무시 씨입니다. 김무시 씨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빠삭합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모든 사건 사고 기사에 댓글을 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문제야. 쯧쯧 이럴 줄 알았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분석하고 판단하며 자신이 똑똑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황폐해져 갑니다. 세상은 온통 믿을 수 없는 곳이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죠. 어느 날 김무시 씨가 회사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 위기에 처합니다. 그는 괴로워하며 주변에 하소연하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평소 그가 타인을 차갑게 대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그를 무능한 해고 대상자라는 가십거리로만 소비할 뿐입니다. 그는 억울함에 치를 떨며 고립됩니다. 반면 서적용 씨입니다. 서적용 씨도 뉴스를 봅니다. 하지만 그는 함부로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의 사연을 찾아보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꿈이 많았던 청년이었구나. 정말 안타깝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가십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훈련이 된 서적용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합니다. 동료가 실수를 해도 비난하기보다 그 사람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죠. 서적용 씨에게도 시련이 닥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보여준 따뜻한 태도가 그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 것입니다. 서적용 씨는 고통 속에서도 사람 냄새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구독자 여러분, 김무시 씨와 서적용 씨의 1년 후 모습,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신가요? 타인의 고통을 구경거리로 삼으면 언젠가 나에게 닥칠 고통도 구경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사람으로서 마주하면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단단한 연결고리를 갖게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지금 스마트폰 속 뉴스에 등장한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잃어버린 꿈을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을 차가운 구경꾼에서 따뜻한 목격자로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이 모여 세상이 조금 덜 외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북치특히는 어제보다 더 깊어진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생을 바꾸는 치트키 같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